그걸 사실은 수업으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연령이 됐다, 3, 4년 지나고 하면 크게 3가지를 그냥 같이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필요할 수 있죠.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주도성을 기르기 전에 가이드를 주는 측면에서는 엄마표 학습이 당연히 필요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대신해서 가르쳐준다는 의미로는 꼭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뭐 학원이나 과외쌤으로 대체해도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관리자 역할 부모가 꼭 해야죠. 당연히 아무 가이드 없으면 TV 보고 놀고만 싶지 누가 자기 뭐 학습을 하겠어요? 자기 재밌어가지고 하는 아이들 정말 소수 빼고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셔야 되고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그걸 같이 해보는 경험, 그런 의미로는 엄마표 학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 국어는 책을 많이 익히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좋은 도서를 엄마가 선정하는 거죠. 아이는 모르니까. 이미 독서 리스트 좋은 거 막 연령에 따라서 정보는 인터넷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발달 단계, 그 학습 수준에 맞는 도서를 제공을 하고 그거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도크 활동 같은 걸 엄마랑 같이 하는 거죠. 이런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보통 부모님들이 못하는 거지 시간만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독서를 시키고 그다음에 요즘 막 문해력 수업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수업으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책을 많이 읽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은 그 자체가 문해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이 뭐였는지 이제 엄마는 그 책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그게 국어 영역의 실력 향상의 거의 전부 다잖아요. 그리고 좀 하나를 하실 거면 저는 그런 거 좋아요. 사자성어 외우고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만화로 된 형식의 책들도 이제 뭐 많고 아니면은 조금 아이가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연령이 됐다, 3, 4년 뭐 지나고 하면 아예 그런 어휘에 관한 문제집 같은 거 그냥 사서 풀면 되잖아요. 그거 힘든 것도 아니니까. 어른들도 그런 취미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막 어려운 막 한글 단어 막 알면 뿌듯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대입을 위해서 공부할 땐 그런 어휘 같은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한자어 같은 거는 굳이 내가 되게 잘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국어는 그렇고 수학은 크게 3가지를 그냥 같이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연산, 교과, 사고력. 근데 사고력 같은 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이왕이면 여력 있으시면 집에서 문제집을 같이 준비를 하셔서 쉬엄쉬엄 푸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의외로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쪽에 지능이 좋아서 아이가 나 이거 사고력 문제 푸는 거 너무 재밌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고요. 흥미랑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연산과 교과 하셔야죠. 문제집 사서 풀면 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연산을 그렇게 꾸준하게 루틴하게 해야 되는 거였어? 이런 질문을 받는데 상위권 학생들 중에 연산을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학 천재가 아니고서야. 집에서 하는 영어의 핵심은 많이 듣는 거 그리고 많이 읽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프리토킹을 막 아이들이랑 해줄 정도로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요즘은 화상영어 하면 돼요. 아이 시간에 맞는 거를 선정을 하셔서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는 것도 사이트들이 많아요. 읽기를 제공을 하고 알아서 점수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나는 교과에 관해서 쭉 같이 끌고 가고 싶은데 하나하나 힘들다 그러면 요즘은 그러니까 홈에서 하는 학습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하시면 돼요. 하시는데 부모님이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다 플러스 알파로 제공되는 그 학습지라던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안 하죠? 대부분 주어진 과제만 하고 그걸 뽑아가지고 부모님이 주시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의 그런 시스템 그 유명한 게 있거든요.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걸 하시는 분들은 영유나 이런 거 불신까지는 아닌데 약간 불필요 이걸로 충분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선택의 문제고 어디에 내가 에너지와 돈과 이거를 쓰느냐의 문제고 엄마표 영어도 돈이 적게 들지는 않으니까 책 엄청 사야 되고 뭐 엄마도 공부하고 평소에 밥 먹을 때도 흘려듣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표로 하시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엄마표나 부모님의 관리 하에 그냥 아이가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 또 계속 할 수 있죠. 잘한다면 구멍 없이. 엄청 어릴 때만 그렇게 하고 좀 커가지고는 무조건 학원 다녀야 돼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어쨌든 고학교 과정을 탄탄하게만 하면 중학교 때 내가 조금 아쉬운 부분 뭐 과외도 하고 학원도 하고 하면서 보충해가지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탄탄하게 잡아서 고등학교 가면 되니까. 그래서 뭐 엄마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사실 초등학교 전 학년 해도 정말 무방하죠. 중고등에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야죠. 13살까지 부모님이 같이 해서 알려줬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동기가 없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부모님이 싹 사라지는 순간 자유다! 이러면 되는 걸 거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 엄마랑 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도 엄마랑 하는 게 공부 제일 잘 된대요. 그럼 오래 하면 좋죠. 예를 들면 엄마가 시험 앞두고 문답식으로 엄마랑 같이 해보자. 문제를 너가 뭐 만들어봐라. 그러면 엄마가 그 문제들이 어떤지 한번 봐줄
해줄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본인이 시간 스케줄 정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 전략이 이제 세워지는 게 맞는데, 그런 전략이 아직 안 잡혔으면 그 전략을 연습하도록 하는 시기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학원을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잡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죠. 선택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가 뭘 원하는가, 얘가 원하는 걸 다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데에서 동기가 잘 발휘되는가가 핵심이잖아요. 학업에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아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셔서 그 어머니가 끝까지 내가 붙잡고 해야 된다는 그 욕심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버려야 되고, 내가 엄마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했어 라고 사실은 아이가 아니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그거의 욕구를 잘 파악을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은 어쨌든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양육하고 보호하고 안정기지 역할을 해주면서 온정적인 분위기의 가정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역할보다는 공부를 잘 시키는 역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역할에 더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즐거워야 돼요. 그걸 하면서 엄마가 막 이렇게 내가 체계적으로 막 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과외 선생님 학원이 돼서 막 기록도 하고 체계 잡고 이게 재밌는 어머니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해서 또 온라인에 기록을 남기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런 어머님들은 그쪽 능력이 있으신 거고 또 그게 재밌어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게 재미없는데 억지로 하면서 힘들어, 자괴감 가질 필요 없잖아요. 힘들 수 있지. 남이 좋다고 했던 거 다 하지 마시고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나의 아이한테 맞는 것만 취사 선택. 이 사람이 좋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요거를 뽑아서 하셔야죠.